자, 이제 삼각함수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배운 삼각함수,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열심히 다뤘어요. 자, 그게 결국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각을 다루는 겁니다. 각. 삼각함수는 결국 각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를 주로 어디다 적용할 연습을 할까? 자, 각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예요? 그렇죠. 도형이죠. 그래서 열심히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제 도형에 적용할 것이고, 각을 함께 다루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하고 친한 도형이 뭘까요? 그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그래서 특별히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도형 문제를 다룰 때는 삼각비를 이용할 겁니다. 삼각함수가 아니라 삼각비. 애초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표시했던 삼각비를 이용할 거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직접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내용을 배울 겁니다. 여기서 뭐 배울 거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두 가지 내용을 배울 거고, 이 내용도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만족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은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서 각과 선분의 길이 관계를 이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는 이제 기왕이면 도형이니까 넓이 구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각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것도 이제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길이 각도 잘 다뤄야 돼.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예전에 세 선분의 길이 중 두 개의 선분만 이용해서, 길이비를 이용해서 이 각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하는 걸 확인해 봤어요. 근데 거꾸로 각을 알고 이 길이를, 선분 길이를 각으로 전환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중학교 때 한 것인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빨리 구하는 것을 좀 연습하고 갈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삼각형은 이런 조건이야. 각을 주어졌어. 그냥 주어진 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는 상수입니다. 상수. 즉,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럴 때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이제 빗변의 길이와 이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할게요. 이렇습니다. 빨리 나타내야 돼, 원래. 자, 이 x 밑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 a 곱하기 코사인 세이타고, 이 높이의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a하고 xy 관계는 세이타 입장에서 보면 코사인 관계야. 그래서 코사인 세이타가 a분의 x니까 a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x는 a 코사인 세이타구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a하고 y는 사인 관계니까 사인 세이타가 a분의 y라서 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y는 a 사인 세이타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속도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걸 전환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 풀 때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순식간에 찾아내도록 연습하는 걸 잠깐 하고,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도 이제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x를 구하려고 그래. 이렇게.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게 a하고 세이타예요, 각. 그러면 a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 a 곱하기 a분의 x. 마음속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a분의 x를 삼각함수로 고치는 거야. 뭐죠? a분의 x? 그죠? 코사인 세이타죠? 자, 마음속으로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없애고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a를 이용해야 되니까 상수 a 곱하기 a분의 x 하면 x가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쓸까요? a 곱하기 a분의 x. 그러면 이제 계산상 이제 x가 나오잖아요. 약분하고.
그런데 이걸 약분하지 않고 a 곱하기 요 길이의 b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a분의 x, 리핏, a분의 x 뭐라고? 그죠? 코사인 세이타. 이렇게 빨리 고치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쪽 y도 마찬가지. 어떻게? 일단 a 곱하기 a분의 y. 그럼 결국 y죠? 다시 리핏 a 뭐야? 사인 세이타. 연습하세요. 자, 이번 두 번째 상황 할게요. 이번엔 각하고 이 밑변의 길이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상수야. 그때 이 빗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이 각과 a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그래. 자, 그럼 해볼게요. 어떻게? a 곱하기 마음속으로 a분의 x 하고 얘를 삼각함수 형태로 고치는 거야. 삼각비 형태로. 그래서 a분의 x 뭐예요? 코사인의 역수죠.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이타분의 이렇게 바꿔주면 돼. 다시 연습. x 일단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a 곱하기 즉 a 곱하기 a분의 x 리핏 a 곱하기 뭐야? 코사인 세이타분의 이렇게 바로. 자, y도 마찬가지. a 곱하기 a분의 y a 곱하기 a분의 y 다시 리핏 a 곱하기 이거 뭐야? 그래, 탄젠트 세이타 바로. 자, 요번에 요것도 해봅시다. 이제 각 주고 이번에 높이 길이 줬어요. 오케이? 이제 밑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 구할 겁니다. 자, 먼저 밑변 길이 a 곱하기 a분의 x 그럼 결국 x죠. 리핏 a 곱하기 그다음 뭐예요? a분의 x 탄젠트 역수죠. 탄젠트 세이타분의 1 이렇게. 자, 이것도 빨리 마음속으로 빨리 해봐요. 자, y 했어요? 자, 같이 해보자. a 곱하기 a분의 y 리핏 a 뭐죠? 사인의 역수죠? 사인 세이타분의 1. 자, 이거 굉장히 잘 연습해야 됩니다. 자, 중학교 때는 이 하나하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고등학교는 이렇게 x와 y를 삼각함수 형태로 구해서 하는 과정이 이제 어떤 문제의 그냥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지금 여기 예제가 없는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예제를 한번 그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먼저 도전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예제.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직각이야. 자, 이럴 때 요각이 A, B,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직각인 각 B에서 빗변의 수선을 내렸을 때 요점 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이타입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5라고 줄게요. 그때 요 선분 요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즉 선분 BC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각에 대한 힌트를 특수각으로 뭐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주는 건 중학교 수준이고, 이때 이 각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삼각함수 형태로 사인 세이타가 5분의 3이야. 이렇게 각의 값을 줄게요. 그럴 때 선분 BC 길이, 요 길이 한번 구해보세요. 자,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방금 했던 걸 이용해야 됩니다. 자, 도전! 자, 어떻게 잘 되나요? 자, 포인트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값을 먼저 잘 파악합시다.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떤 삼각형에 집중해야 돼? 큰 삼각형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주어진 O의 길이가 이 전체 빗변의 길이를 주면 좋겠는데, 아이씨, 악놈의 거 약간 주다 말았어.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에서도 한번 다뤄봐야 돼. 왜?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요게 세이타면 요쪽도 세이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각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은 알았어. 그럼 뭐도 알아야 되냐면 앞에서 했다시피
두 선분 중에 하나 선분 길이 정도는 구해야 돼. 자, 그때 또 하나의 삼각형. 이쪽 삼각형에서 보면 요 길이를 각과 이 선분 길이, AD 길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와 이 각을 이용해서 B 값을 이용해서 요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뭘 구해야 되지? 요 값을 구하려면 요 길이 구해야 돼요, 요 길이. 선분 BD 길이 구해야 됩니다. 아까 연습했어요? 5 곱하기 5분의 결국은 얘만 남죠? 리핏 5 곱하기 뭐예요? 탄젠트 세이타입니다. 5 탄젠트 세이타. 응? 두 번째 탄젠트 세이타 좀 이따 구하고. 자, 그럼 BC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BC의 길이는 자, 요 파란 삼각형에서 요 길이 찾았어.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요 길이와 세이타 삼각기를 이용해서 요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BD 길이 곱하기 BD분의 하면 얘 결국 나오는 거야. BD 길이 뭐야? 5 탄젠트 세이타죠? 5 탄젠트 세이타 곱하기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코사인 세이타분의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인 값을 줬으니까 세이타에 대해서 사인을 알면 코사인 탄젠트는 바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 세이타와 코사인 세이타 값만 알면 이제 그 값을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인 세이타가 5분의 3 이때 코사인하고 탄젠트 그림을 그려서 구합시다. 그럼 여기가 5일 때 사인 값이니까 여기가 3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4. 그러면 탄젠트 세이타는 저기서 보니까 얼마야? 4분의 3. 코사인 세이타분의 1은 코사인 세이타는 5분의 4니까 역수 취하면 4분의 5. 옳지. 따라서 5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하니까 결국 16분의 25, 5의 제곱 곱하기 3. 따라서 16분의 75. 이렇게 BC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거꾸로 선분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 앞에 기본에서 했고요. 지금 거꾸로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알고 길이를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이거? 어제 중학교 때 한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 적용하는 것을 우리 한번 연습했고요. 이제 드디어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서 꼭 필요한 이제 새로운 내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입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소개했다시피 사인 법칙을 배우는 목적부터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 도형에 적용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에서 적용이 가능했어요. 각과 선분의 길이를 다룰 때. 근데 이제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와는 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배우는 거니까 그것을 딱 중심을 잡고 가기 바라고요. 단, 이 사인 법칙의 내용은 모든 삼각형에 다 적용됩니다. 목적은 예각, 둔각 삼각형이지만.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 대한 먼저 정확한 공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원은 냅두고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일단 관습입니다. 기호의 관습 ABC에 대한 각을 ABC로 정했으면 이 공식은 이럴 때 성립합니다. 각 A와 마주보는 편은 선분 A, 각 B와 마주보는 선분을 B, 각 C와 마주보는 선분을 각 선분 C라고 놨을 때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즉 이런 내용입니다. 사인 A분의 각의 표현이죠. 각을 사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인 A분의 선분 A, 사인 B분의 선분 B, 사인 C분의 선분 C의 B가 똑같습니다. 뭘로? 2R. 2R은 뭐냐면
이 삼각형 외접원의 반지름 요 길이로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하다는 거니까 세 개가 똑같다는 거야. 자, 이 사인 법칙과 뒤에 배우는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이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상 강의에서는 이걸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정확한 증명은 본 수업 같은 데서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약간만 확인하고 할게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겉으로 보기에 예각삼각형인데요. 이 각을 원주각이라 보고 요 호에 대한 가역 A점의 위치를 움직여서 각 A와 똑같이 원주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A를 쪽으로 이동해서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원주각으로 갔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인 A는 뭐죠? 사인 A 빗변분의 높이. 그렇죠. 2R분의 반지름은 R로 놨으니까 여기는 2R. 빗변이 2R, 그 다음에 높이가 A. 따라서 이쪽 이렇게 이항시키면 2R은 사인 A분의 A. 자, 이렇게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B하고 C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이제 자세히 정확하게 증명은 약간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믿을만 하죠. 자, 그런데 얘를 하필 이렇게 정리했어요. 모양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암기를 하고 지금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이 공식을 배우는 목적은 이것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삼각형에 적용해서 도형 문제를 풀 건지 그 의미하고 적용 방법을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의미. 자,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분자는 선분이고 분모는 각을 표현하는 거야. 사인 형태로. 따라서 선분의 길이비 A 대 B 대 C 선분 길이비가 A 대 B 대 C는 각의 비 각은 각인데 순수한 각이 아니라 즉 A 대 B 대 C 각 A 대 각 B 대 각 C는 아니고 누구 형태로 그죠? 사인 형태로 사인 꼴로 나타냈을 때 이 각의 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바로 모양을 바꿔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여기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좀 적나라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릴게요. A, B, C. 그럼 여기가 선분 A, 여기가 B, 선분 C가 돼요. 이때 언뜻 보기에도 선분 길이가 가장 큰 것만큼 이 각 A 사인 값도 크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제 각의 B하고 A 주의사항은 요게 각 A 대 각 B 대 각 C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사인 형태로 우리가 표현했을 것 같은가? 그럼 사인 형태로 표현해도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봤어요. y = sin x 그래프를 조사해 보니까 sin 세이타 세이타가 증가하면 세이타가 이렇게 증가하면 사인 값도 어떻게 돼? 증가해. 거꾸로 사인 값도 증가하면 각도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한 건 아니고 약간 증가 아니라 뭐 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언뜻 봐도 선분의 A가 제일 크니까 그 큰 비율만큼 이 각의 사인 값도 큽니다. 그러니까 사인 값이 크니까 각 A도 가장 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관찰하면 느낌이 싹 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의미 선분 길이의 비만큼 각의 비 사인 형태로 각의 비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각의 비가 사인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 비만큼 선분의 길이 비도 결정된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관찰하는 지금 방금 관찰했던 도형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제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공식도 암기하고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자, 그럼 예제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자, 도전! 자, 봤나요? 같이 봅시다. 방금 이 의미를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의 비, 순수한 각의 비가 3대 2대 1입니다. 그때 선분의 길이 비를 정확히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거였어요. 자, 그때 방금 이 의미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3대 2대 2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b가 3대 2대 1이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선분의 a가 제일 커요.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장 작을 거야. 근데 정확하게 3대 2대 1은 아니야. 그러면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 이 각의 비를 어떤 꼴로 고쳐야 돼요? 사인 꼴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각 A, B, C가 몇 도인지 찾으면 좋겠지. 자, 3대 2대 1이야. 이거 가지고 각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니까? 그죠? 180도니까. 아, 그 생각이 들어야지. 역시 도형이지. 그래서 이 3, 2를 다 합친 건 6인 거니까 각 A는 180도에서 6분의 3배 하면 되고, 각 B는 180도에서 6분의 2배, 각 C는 180도에서 6분의 1배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얼마야, 지금? 2분의 1 곱해야 되지, 180에다? 90도입니다. 이거는 3분의 1을 180도 곱하니까 60도. 얘는 30도가 됩니다. 아,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할 수 있죠? 이게 뭐니까? 정확하게 A 대 B 대 C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90도. 여기다 90도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sin 90도? 1초 만에 나와야 돼? 1. 오케이. 자, 요거 60도야. 자, sin 60도 1초 만에 얼마? 2분의 루트 3. 그죠? 자, 여기 30도야. 자, sin 30도 얼마? 2분의.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이쁘게 정리하는 게 매너죠. 자, 매너는 분모를 없애주는 게 좋아. 따라서 2대 루트 3대 1 하면 깔끔하게 세 선분의 길이 비를 정확히 구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A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입니다. 오케이? 정확히 3대 2대 1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사인 형태의 비와 같다는 거야. 자, 이 문제는 그냥 답만 구하지 말고 이 사인 법칙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방금 사인 법칙의 의미가 뭔지 봤고요. 공식도 정확히 암기한 상태에서 지금 강의도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인 법칙 어떻게 적용할 거냐. 즉, 사인 법칙 지금 암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도형에 적용한다는 건 이겁니다. 각을 구한다거나 선분의 길이 구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기본 사항이야. 자, 그럴 때 역시 삼각형에서 선분, 각을 구하는 게 기본이고, 사인 법칙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요 R값 뭐죠?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이것도 기억해야 돼.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먼저 첫 번째 이쪽을 먼저 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럴 때 A, B, C, 자, 마주보는 게 C, 마주보는 게 A, 마주보는 게 B입니다. 자, 이럴 때 반지름 얘를 구하려면 이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각과 선분의 길이가 서로 마주보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사인 값과 길이를 알고 있어야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즉, 지금 보니까 이 C각에 대한 사인을 알았으면 반드시 마주보는 선분 길이 C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구조를 잘 보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집중합시다. 자, 여기는 이런 관계야. 두 개의 선분과 두 개의 각의 관계에서 네 가지 내용 중 선분 두 개와 각 두 개, 그 중에 세 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A, 각 B, 선분 B 알면은 당연히 선분 A를 구할 수 있고, 선분 A, 선분 B, 각 B를 알면 당연히 각 A를 사인 형태로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분 두 개와 각 두 개 관계. 여기 뭐야? 외접원 반지름과 마주보는 각과 선분과의 관계. 잘 정리하세요. 자, 예제를 볼까요? 자, 예제 1번. 이쪽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도전! 자, 같이 할까요? 뭐 간단합니다.
자, 선분 B와 각 B가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것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제 우선이죠. 왜?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이제 반지름을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 B각이 30도라고 합시다. 그때 다른 거는 관심 없고 마주보는 선분 B가 4랍니다. 그러면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이렇게 각과 선분이 마주보는 관계에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 2R은 여기서는 사인 B분의 B니까 여기다가 사인 B 사인 30도 선분 B 4. 자, 이것을 대입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계산하면 여기 사인 30은 얼마? 2분의 1. 그죠? B 여기 4 8입니다. 따라서 2R이 8인 거니까 R은 4이고 4를 여기다 두면 그렇지 16파이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자, 두 번째. 올해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 관계를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자, 도전! 자, 해결했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각 두 개와 선분 두 개의 관계인데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이쪽도 마주보고 있어야 돼. 자, 그림을 그려서 봅시다. 서로 마주봐야 됩니다, 반드시.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선분 하나와 각 두 개를 주고서 또 다른 선분 하나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림 그렸을 때 잘 파악해 봅시다. 자, A하고 얘는 마주보고 있는데 각 B와 C는 마주보고 있지 않아.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외접원은 필요 없으니까 삼각형만 그릴게요. 자, 이게 A고 45도라고 하겠습니다. 각 B가 105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될 거야. 자, 이럴 때 A를 구하라 했고요. 요거 값. C는 이쪽이야. 마주 봐야 되니까 C가 20입니다. 이 상태에서 선분 A를 어떻게 구할 거야? 마주 봐야 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요 값이니까 이쪽을 마주보게 딱 쌍을 맞춰서 sin A분의, 즉 45도분의 A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마주보는 선분과 각이어야 됩니다. 즉, 각 B를 이용하려면 선분 B의 값을 알아야 돼요. 여기가 B죠? 근데 얘는 몰라. C를 줬는데, 그럼 각 C를 알아야 돼. 그럼 얘도 몰라. 구할 수 있는 거 선택해야 돼. 얘를 구할 수 있나, 얘를 구할 수 있나? 어디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알 수 없지만, 얘는 알 수 있죠?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래서 C는 알 수 있습니다. 180도에서 두 개의 더함값을 빼면 돼. 얼마야? 계산해봐. 그렇지. 30도죠, 30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선분 C와 각 C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 30도니까. 그래서 여기는 B에 대한 내용보다 C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줘야 이제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0도, 여기다가 20 대입해서 A 값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자, 따라서 마무리하면 A는 sin 30도 얼마? 2분의 1. 쌍분 길이 C 20. 이 이항하면 곱하기 루트 2분의 1. 따라서 40 나누기 루트 2고 매너죠? 유리하는 거. 2분의 40 루트 2. 즉 20 루트 2. 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꼭 명심하세요. 선분 두 개와 각 두 개의 관계에서 세 개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조건이 뭐예요? 서로 마주보는 선분과 각, 마주보는 선분과 각의 관계가 되고, 각은 사인 꼴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해서 연습하세요. 자, 이번엔 사인 법칙의 적용 두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의 적용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선분의 길이를 각으로 우리가 전환시킨다든가, 각을
선분의 길이로 전환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역할도 있는 거야. 이제 공식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사인 법칙 주 공식에서 살짝 변형해서 나온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다고 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밑에 분모는 각의 형태, 사인으로, 분자는 선분의 형태, 즉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얘가 일정한데 뭘로?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합니다. 암기하면서 푸세요. 그냥 적당히 보지 말고 써먹어야 되니까. 마치 우리 인수분해 공식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자, 먼저 선분을 각으로 표시하는 거. 자, 선분을 다 각으로 전환해놨죠. 근데 ER은 왜 있고 지랄이야? 알겠지만 이건 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상수의 역할을 하니까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선분의 길이 구하려면 밑에 분모에 있는 밑에 있는 사인을 다 이항시키면 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각을 선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각을 선분으로, 각을 선분으로, 각을 선분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할까요? 사인 이쪽으로, ER 이쪽으로 이동하면 사인 C는 ER분의 C 나오죠? 같은 방식으로 다 바꿀 거고, 아까 ER은 뭐라고 했죠? 그냥 여기 상수 역할입니다. 따라서 각, 사인 형태의 각을 선분으로 바꾸는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것도 언제 써먹으려 하는 건데 그 예제를 잠깐 2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도전! 어떤 삼각형이 찾았나요? 삼각형이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뭐 예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 뭐 이런 거 등등을 판단하라는 거야.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성립한답니다. 각으로 돼 있죠? 조건이 각의 꼴로 돼 있습니다. 각인데 뭐? 사인의 꼴로. 사인 제곱 A하고 사인 제곱 B가 사인 제곱 C보다 더했을 때 그래도 사인 제곱 C가 더 크다네. 그럴 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데, 자, 삼각형 판단 아까 얘기했어요. 정삼각형이냐, 응? 이등변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 예각삼각형이냐. 자, 이걸 판단하려면 먼저 포인트, 각을 조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분 길이를 조사하는 게 낫습니까? 판단이야. 각을 조사하려면 이걸 그대로 써서 딱 판단하면 돼. 딱 보고 판단 되나요? 잘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실패를 했으면 선분의 길이를 조사하면 돼. 이때 필요한 게 뭐야? 사인 형태의 각을 선분의 길이로 다 고쳐야 돼. 각을 선분 길이로 고쳐야 돼. 자,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각을 선분 길이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2R분의 A 전체의 제곱 더하기 2R분의 B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2R분의 C 전체의 제곱을 봤더니 C 쪽이 크답니다. 아까 R이 뭐라고 했죠? 상수라고 했지? 다 약분돼. 결과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비교해서 C가 더 크답니다. 이게 뭐예요?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똑같으면 직각삼각형 양쪽이. 이쪽이 크면 여기 빗변인 거니까. 그지? 둔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 여기 C, A, B. 그죠? 그래서 결과는 둔각삼각형이고, 특별히 요 마주보는 각이 C가 되고, 요 각, C각이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각 C가 90도보다 큰 둔각삼각형입니다. 자, 됐나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을 조사하기 힘들어서 선분 길이로 조사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뭘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예제 2번 도전합니다. 도전!
위에 거랑 비슷한 그 정도죠? 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라고 줬습니다. 삼각형을. 근데 각의 관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봤어요. 각의 관계식. 우리 직각삼각형이면 선분의 관계식은 알고 있죠.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직각삼각형에서 선분은 우리 관계식이 뭔지를 알아. C가 90도니까 C제곱은 B변의 C가 되니까 A제곱 플러스 이제 B제곱이 될 거예요. 그림 그려볼게요. 각 C가 90도야. 그럼 마주보는 변이 B변이야. 그럼 여기 나머지 두 변이 AB가 돼야 되죠?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선분의 관계식을 알아. 각의 관계식은 그렇지. 선분을 뭘로? 각의 형태로 고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선분을 각의 형태로 고칠 때 이걸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에다가 2R 그 다음에 sin C 전체의 제곱 이퀄 2R sin B sin A 제곱 더하기 2R sin B 전체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고 2R 상수는 제곱해도 양변 약분 되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결국 sin 제곱 C는 sin 제곱 A 더하기 sin 제곱 B가 성립하는 겁니다. 봤더니 의미하고도 비슷하죠? 선분 길이의 관계식은 각으로 전환될 때 sin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제 문제집에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책에 있는 문제 충분히 다 접근해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정확히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각종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적용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